아타르고 어타르도 같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가끔 아타르고 어타른 정도가 아니에요. 같은 사람도 영어 한 마디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아까까지는 조심조심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영어만 나오면 웃음이 커지고 장난이 늘고 거리도 확 가까워질까요?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딱 이거예요. 한국인들이 영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영어 앞에서만 잠깐 서열이 벗고 눈치를 덜 보고 사람으로 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진짜 수도 없이 봤어요. 카페에서 봤고, 맥도날드에서 봤고, 영어 모임에서 봤고, 회사원들 사이에서도 봤어요. 그리고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들은 영어를 쓰면 영어 말하는 게 아니라 잠깐 다른 삶을 쉬는구나. 이 얘기는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저는 한국어를 겉핥기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제 생활 갈아놓으면서 배운 사람이거든요. 새벽 5시, 6시 일어나서 밤 9시까지 공부한 날이 진짜 많았어요. 맨날 같은 카페 갔고, 맨날 같은 맥도날드 갔고, 맨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단어 외우고, 문장 따라 쓰고, 발음 중얼거리고, 뉴스 듣고, 드라마 따라하고, 받아들이기 하고, 또 들리고 다시 하고, 그거 몇 년씩 했었어요. 비 오는 날도 갔고, 추운 날도 갔고, 몸이 좀 무거운 날도 갔어요. 아침 저천인처럼 들어가서 저녁까지 버틴 날도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직원들이 다 저를 알아봤어요. 이름도 알고 주문도 알고 언제쯤 오는지도 알고 오늘 비건해 보인다, 뭐 오늘은 좀 밝아 보인다, 그 정도까지 알 정도였어요. 저는 그 정도로 한국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 한국어는 진짜 이상할 정도로 매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단순해 보여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너무 기뻐요. 짧은 말 하나에도 예의가 들어있고 거리감 들어있고 기분이 들어있고 서열이 들어있고 마음 상태까지 들어있어요. 처음엔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와, 이 언어는 그냥 정보를 바꿔주는 거 아니구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 같이 노는구나. 근데 오래 배우고 오래 살고 오래 사람을 사이에 앉아있으니까 다른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이 언어가 아름다운 만큼 사람을 지치게도 하겠구나. 이걸 제일 먼저 보여준 곳이 카페였어요. 제가 늘 가던 카페가 있었어요. 아침부터 가서 공부하고 점심 지나도 있고 저녁까지 앉아있는 날도 진짜 많았어요. 그러면은 진짜 별장면을 다 보게 돼요. 학생들, 취준생들, 직장인들, 소개팅 전 만남, 선배랑 후배, 팀장 같아 보이는 사람과 막내 같아 보이는 사람, 영어 스터디하는 사람들까지요. 근데 오래 보다 보니까 공통점 하나가 계속 보였어요. 한국말로만 얘기할 때는 분명 어딘가 조금 묶여 있어요. 사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웃기도 해요. 대화도 잘해요. 근데 완전히 변한 얼굴은 아니에요. 누가 먼저 말을 해야지 어디까지 변하게 해도 되지. 내가 지금 반말 비슷하게 들리면 안 됐는데 이 농담 해도 되나? 이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특히 처음 보는 사이, 나이 차이가 있는 사이, 직장 얘기가 섞인 사이에서는 더 선명해져요. 근데 그러다가 누가 툭 던져요. 우리는 영어로 할래? 그러면은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아까까지 의자 끝에 걸쳐 앉아있던 사람이 등을 기대요. 조심스럽게 웃던 사람이 제대로 웃어요. 말 하나 할 때마다 상대 눈치를 보던 사람이 문장 틀려도 그냥 밀고 나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갑자기 친해 보여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그냥 영어 공부가 재밌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걸 제대로 느낀 게 영어 모임이었어요. 한국에는 영어 모임 진짜 많잖아요. 카페에서도 하고 술집에서도 하고 스터디룸에서도 하고 주말마다 모이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도 몇 번 갔어요. 거기 가면은 처음에는 다들 조금 굳어 있어요. 자기소개 할 때도 뭐 목소리가 얌전하고 표정도 단정하고 말도 조심스러워요. 근데 영어로 몇 문장 지나면은 갑자기 사람이 풀려요. 자기 실수 얘기도 하고 회사 욕도 조금 하고 연애 얘기도 하고 자기 고민도 툭 꺼내요. 한 번은 두 한국인이 처음 만났는데 처음 10분 동안 서로 계속 존댓말거리만 재고 있었어요. 근데 영어로 바꾸고 나서는 서로 발음 돌리고 서로 농담 던지고 끝나고 둘이 따로 커피 마시러 가더라고요. 또 한 번은 회사 끝나고 온 것 같던 3명이 있었는데 한국말 할 때는 막내 한 명이 거의 안 웃었어요. 근데 영어로 바꾸니까 그 막내가 제일 먼저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사람 성격이 바뀐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원래 하고 싶었던 말투가 이제야 나온 거예요.
그 장면들을 보고 저는 딱 알았어요. 영어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구나. 영어가 사람을 묶고 있었던 걸 잠깐 느슨하게 만드는구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여러분.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너무 잘 알아서 가끔 비곤한 거예요. 한국어는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회사 가면은 뭐 사장님한테 주는 말도 다르고, 팀장님한테 주는 말도 다르고, 선배한테 주는 말도 다르고, 동기한테 주는 말도 다르고, 후배한테 주는 말도 다르고, 회식할 때도 다르고, 카톡할 때도 다르고, 전화할 때도 다르고, 해외할 때도 달라져요. 하루 종일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관계도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비로예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익숙해서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밖에서 오래 본 사람의 눈에는 그게 진짜 보여요. 사람들이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리를 계속 맞추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영어 앞에서 얼굴이 풀리는 거예요. 영어가 더 씹어서가 아니에요. 영어가 더 멋있어서만도 아니에요. 영어 안에서는 잠깐 서열이 흐려져요. 물론 영어에도 예의는 있죠. 근데 한국어처럼 말 그때 하나하나에 나이, 직급, 거리, 역할이 계속 바뀌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순간 사람이 잠깐 막내도 아니고 대리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누구 후배도 아니고 그냥 문장 만들다가 들릴 수 있는 사람 하나가 돼요.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을 때는 갑자기 편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영어는 한국 사람한테 지내지는 다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방패이기도 해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영어를 쓰면은 덜 드러나요. 한국말로 하면은 내 나이대 느낌, 내 교육 위치, 내 회사 위치, 내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냐가 빨리 드러나요. 근데 영어로 바꾸면은 그거 잠깐 흐려져요. 그러니까 영어는 관계를 열어주는 문이면서도 동시에 나를 조금 가려주는 벽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영어는 한국에서 은근히 있어 보이는 힘도 만들어요. 이건 다들 알잖아요, 여러분. 그쵸? 영어 이름 쓰고 영어 단어 섞고 뭐 영어로 자연스럽게 말하면은 조금 더 글로벌해 보이고 조금 더 세련돼 보이고 조금 더 앞서가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변함이에요. 덜 무섭고 덜 딱딱하고 덜 계산해도 되는 공간. 다른 하나는 이미지예요. 나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조금 더 자신 있어 보이게 만드는 힘. 그래서 사람들이 영어를 더 자주 거느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외국어 유행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조금 어디로 가는지도 보여져요. 회사 간판도 바뀌고 해외 말도 바뀌고 브랜드 이름도 바뀌고 직장에서 영어 이름 쓰는 것도 늘고 해외 인재도 많아지고 해외로 나가는 회사도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한국은 점점 더 글로벌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안에 더 깊은 이유도 있다고 봐요. 뭐 사람들이 조금 덜 무거운 관계가 원해요. 후배도 말하고 싶고 신임도 이겨내고 싶고 젊은 사람도 계속 도시만 하며 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영어는 그냥 외국어가 아니라 잠깐 숨 쉬는 동료가 돼요. 이걸 제일 선명하게 본 곳이 맥도날드였어요. 거기도 제 공부 장소였어요. 직원들이 제 이름도 알고 주문도 알고 자리까지 대충 예상하던 곳이었어요. 어느 날 한국인 2명이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딱 봐도 직장 동료 같았어요. 처음에는 한국말로 일 얘기를 했었어요. 분위기가 나쁜 거 아닌데 너무 딱 맞아 입은 옷 같았어요. 말마다 힘이 조금 들어가 있었고 웃어도 완전히 변한 웃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갑자기 영어로 바뀌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한 명은 목소리가 커졌고 한 명은 자기 실수 얘기를 먼저 꺼냈고 서로 놀리기도 하고 아까 안 보이던 웃음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둘 다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고 단어 잡고 웃고 다시 말하고 그런데도 한국말 할 때보다 훨씬 편해 보였어요.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한국인들이 영어를 쓰면은 갑자기 친해지는 게 아니구나. 원래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인데 한국어 안에서는 친해지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거구나. 영어가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 앞에 있던 보이지 않는 문 몇 개를 잠깐 열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장이 되게 슬프면서도 또 되게 현실적이라고 느껴요. 왜냐면 이건 영어가 대단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사람이 덜 무서운 공간을 찾다가 생긴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더 유창한 언어에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덜 무서운 언어에서 열려요. 이건 언어만의 예의가 아니에요. 뭐 가족도 똑같아요. 맞는 말만 해야 되는 집보다 조금 서툴러도 내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집이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영어만 쓰면은 막 갑자기 친해지는 건 영어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영어 안에서는 잠깐 덜 무섭고 잠깐 덜 계산해도 되고 잠깐 역할이 아니라 사람으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목의 답은 결국 이거예요. 한국인들이 왜 영어만 쓰면 갑자기 친해질까? 영어가 더 멋있어서가 아니에요. 영어 더 쉬워서도 아니에요. 영어 안에서는 서열이 잠깐 흐려지고 실수해도 덜 창피하고 덜 조심해야 되고 조금 더 글로벌해 보이는 힘까지 있으니까 그제서야 사람이 더 빨리 열리는 거예요. 저는 한국어를 정말 깊고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동시에 이 언어를 매일 쓰는 사람들이 왜 가끔은 영어 속으로 잠깐 숨고 싶어 하는지도 너무 잘 알아요. 결국 사람들은 가까워지게 만드는 건 영어가 아니에요. 안전함이에요. 들려도 괜찮다. 조금 변하게 말해도 괜찮다. 여기서는 덜 작아져도 된다. 이 감각이 사람을 열려요. 뭐 아타르고 어타르도 같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말을 이렇게 느껴요. 진짜 근자에는 아냐 어냐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이 나를 작아지게 하느냐 아니면 사람답게 숨쉬게 하느냐. 한국인들이 영어만 쓰면은 갑자기 친해지는 이유도 결국 거기 있어요. 영어가 더 좋은 언어서가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사람을 조금 덜 작아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